혹시 아침마다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실 분 계신가요? 익숙하고 든든한 이 식사가 사실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끌어올리는 선택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식품, 오이와 식초, 그리고 달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혈당 걱정이 아주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영상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왜 오이 옆에 된장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지 궁금해 하셨죠? 그 정체가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의 조합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내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꿔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위가 쉬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건 몸에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새벽 현상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코티솔, 성장 호르몬 같은 물질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밤사이 혈당이 약 16포인트 정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 저녁을 더 많이 먹게 되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을 안 드시는 남성은 당뇨 발생 위험이 21%, 여성은 20%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현상입니다. 같은 점심을 드시더라도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셨느냐, 아니면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셨느냐에 따라 점심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선택이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오이, 식초, 달걀이 그 해답입니다. 먼저 오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이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이의 혈당 지수가 무려 15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숫자냐면요. 흰쌀밥이 87이고 식빵이 91인데 오이는 고작 15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도 0.4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오이입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오이가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드시면 점심 혈당까지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아침을 적게 먹은 그룹과 충분히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더니 아침을 충분히 드신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훨씬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아주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천연 해독 작용입니다. 오이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 수분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 10%, 칼륨 13%를 섭취할 수 있는데 열량은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또 오이는 이뇨작용을 도와서 소변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이 약해지기 쉬운데 오이의 이런 해독 작용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일석이조의 식품인 셈이죠.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이 혼자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인 4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이 조합이 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아침 식사 조합 중 하나입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했더니 식후 혈당 상승이 아주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수화물만 드셨을 때보다 땅콩버터를 함께 드셨을 때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100% 순수 땅콩으로만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순수 땅콩버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대략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에 식초 2스푼을 희석해서 드시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 상승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이를 드시면 2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오이와 식초라는 조합에서 떠오르는 요리가 있으신가요? 바로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한 뒤 얼음을 띄워 드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여름마다 이런 음식을 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식욕 조절, 그리고 체온 관리까지 한 번에 되는 식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던 셈이죠.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낮은데 달걀의 양질 단백질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달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삶은 달걀 1~2개, 그리고 방울토마토 5~6개를 함께 드시면 혈당 걱정 없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채소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샐러드처럼 그냥 드셔도 좋지만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볶은 토마토 달걀 볶음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레시피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4가지 조합 모두에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땅콩버터와 오이 조합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 조합은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피로감과 근육 경련이 오고 심하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식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흔한 조미료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술이 한 번 더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구연산, 말산 같은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까지 들어있어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초가 건강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이것이 식초의 효능 중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식초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식초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이동하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같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로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당의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식초를 식사 전에 마신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레몬수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레몬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하게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가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다고 확인됐습니다. 식초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레몬즙을 물에 타서 식사 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식초가 좋은 이유, 두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78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일 사과 식초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효과는 두 가지 원리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지방을 더 빠르게 태우는 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둘째는 식욕 억제입니다. 식초가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단, 식초만 마신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실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식초가 좋은 이유, 세 번째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주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께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음식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핵심 경로인 이 회로가 잘 작동해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피로 물질도 빠르게 분해됩니다. 운동 후 피로 회복이 더디신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가 좋은 이유, 네 번째는 칼슘 흡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식품인데요. 이 산성 환경이 음식 속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뼈가 약해진 모델에게 식초가 포함된 식단을 32일간 제공했더니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챙기시는 분들께 식초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가락만 곁들이셔도 채소 속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일까요?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가 되는 4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잘 맞는 조합, 첫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식초 검은콩, 즉 초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전통 건강식으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탄탄한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검은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문제인데요. 미네랄과 결합해서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검은콩을 담가두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피트산을 분해해버립니다.
피트산에 묶여있던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몸이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또 검은콩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더해져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에 10에서 20알 정도를 식사 중에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와 미네랄 보충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식초와 잘 맞는 조합,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조리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생강을 절이면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을 안정시켜주고 체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생강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신 분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뻐근하신 분들께 식초 생강 절임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면이나 장어에 곁들이는 생강 초절임을 그냥 맛으로만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게 구성된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잘 맞는 조합,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관 내벽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속 퀘르세틴은 당 분자와 결합된 형태로 있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당 분자를 분리해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식초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해져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잘 맞는 조합, 네 번째는 나물류입니다.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인데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 속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C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는데 식초가 보호막 역할을 해서 비타민 C를 더 오래 보존해줍니다.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함께 올라가고 식초가 채소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치아가 약하셔서 채소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시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초 원액을 그냥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삼가셔야 합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이라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치아 범랑질도 녹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1컵 이상의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까지 드시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많이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미 칼륨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이 너무 낮아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콩입니다. 재료는 단 2가지, 검은콩 1컵과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 2~3컵입니다. 먼저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달궈진 팬에 콩을 넣고 약 3분에서 5분간 볶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볶은 콩을 완전히 식힌 후 소독한 유리병의 60에서 70%만 채워줍니다. 콩이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나중에 넘칠 수 있습니다. 콩이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서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신 다음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더 숙성시켜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통통하게 불어있고 새콤하면서 먹기 좋은 맛이 납니다. 하루에 10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서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식전식초 레몬수입니다. 재료는 물 250ml 이상, 식초 1큰술, 레몬즙 약간입니다. 물에 식초 1큰술을 넣고 레몬즙을 살짝 짜서 넣으면 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혈당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물도 충분히 넣으셔야 위 점막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한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 연구팀이 프랑스 성인 1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드신 분들이 오전 9시 이후에 드신 분들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59% 더 낮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도 첫 식사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게 되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지만 사실 혈당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주스 형태가 되면 당분이 액체 상태로 흡수가 아주 빨라져서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서 건더기까지 드신다면 그나마 낫지만 시중에 파는 착즙 주스나 과일 음료는 습관적으로 드시면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 형태라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빠른 흡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더욱 부담입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빵과 잼 조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잼은 단순당 조합이라 흡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빵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 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은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면 혈당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인 달걀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달걀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당뇨 관리부터 눈 건강,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 품질을 점수로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서 1위가 우유로 117점, 그리고 달걀이 101점으로 당당히 2위를 차지합니다. 달걀 단백질이 그만큼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라는 뜻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면 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달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달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달걀 속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매일 달걀 2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린은 심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일까요? 달걀과 잘 맞는 4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과 잘 맞는 조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세포 산화를 막아주어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달걀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가 납니다. 토마토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인데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올리브유로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레시피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달걀과 잘 맞는 조합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달걀은 각각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이 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제품에는 칼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유제품의 칼슘이 달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영양소 흡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조합입니다. 달걀과 잘 맞는 조합 세 번째는 두유입니다. 구운 달걀과 두유 한 팩을 간식으로 함께 드셔본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 달걀과 두유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졌는데 이 성분은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달걀과 두유는 걱정 없이 함께 드셔도 됩니다. 달걀과 잘 맞는 조합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세계암연구재단에서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달걀과 시금치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금치를 데치면 대부분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달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 C,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반면 달걀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달걀의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 소화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녹차 외에도 감, 밤, 커피, 와인 등이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달걀을 드실 때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이 간 달걀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금이 간 달걀은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달걀을 만지신 후에는 바로 손을 씻으시고 다른 식재료를 다루실 때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오이, 식초, 달걀 이 세 가지 식품이 당뇨와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가 낮고 천연 해독 작용이 뛰어나며 땅콩버터, 식초, 달걀, 토마토와의 조합에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 관리와 피로 해소, 칼슘 흡수 향상에 도움이 되며 검은콩, 생강, 양파,
나물류와의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루테인, 콜린 등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며 토마토 유제품, 두유,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시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오이 스틱 하나와 식초를 희석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혈당 관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이나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중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이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이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 오이 1개, 약 300g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으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물로만 씻어도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당 변화를 혈당 수치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몸의 신호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식후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오이와 식초, 달걀로 구성된 식사를 하신 후 이전보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었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까지 별다른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혈당이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갈증과 소변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잦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면 혈당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와 혈당 관리의 출발점은 아침 식사입니다. 오전 8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혈당 지수가 낮은 오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초,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중심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땅콩버터, 식초, 달걀,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식초는 검은콩, 초콩, 식초 생강, 식초 양파, 나물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달걀은 토마토 유제품, 두유, 시금치와의 조합이 좋지만 녹차나 금이 간 달걀에 대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오이 1개를 씻어 놓고 내일 아침 오이 스틱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작은 것 하나씩 바꾸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건강한 하루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당뇨 전 단계, 즉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 식초, 달걀 이 3가지는 비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음식들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꼭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